이 투자에 성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수익률을 올리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런데 어젯밤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1% 넘게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선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결정적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테이퍼링 이슈에 따른 우리 시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정민 FA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괜찮겠습니까? 미국 증시 이슈 대비했을 때요. 우리 네, 시장은. 미국 증시 이슈 대비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일단은 첫 번째로 먼저 이제 한번 소위 얘기하면 한번 한 대 먼저 맞았다.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오전장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환율이 오늘 다시 1,170원대까지 또 올라와서 네. 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환율 얘기는 차근차근 좀 뒤에서 하도록 하고요.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시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네네.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무수히 나오고 또 네. 해석을 하느라 바쁩니다. 구체적으로 테이퍼링 시기는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네, 테이퍼링과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어제 안 그래도 이제 간밤에 그 이제 FOMC 이제 그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7월 의사록인데요.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과 언제 시작이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연준 위원들이 연내에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좀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연준 위원들이 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이 설정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일단은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고용 회복세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2%의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치를 꽤 진정성 있게 좀 달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발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연준 위원들이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비농업 부문에서 신규 일자리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94만 개나 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5.4%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연내에 실시하는 것은 거의 좀 확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의 끝판왕은 네.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예 금리를 전격적으로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랄까요?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연준 위원들이 안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서도 이야기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네. 테이퍼링과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같이 가지 않는다라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내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 풀린 돈들을 먼저 좀 걷어들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참여자들 예상으로는 일단은 내년 하반기쯤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번 테이퍼링 이야기를 섣불리 꺼냈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진짜 패닉에 빠질 정도로 한번 이제 그 이슈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계속 좀 이렇게 코멘트들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같이 가기보다는 테이퍼링을 어느 정도 실시해서 이제 그 시장의 그 충격을 좀 완화하는 측면으로 좀 가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실시함으로써 이제 완연하게 경제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환율이 급하게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워낙에 많이 나와서 네.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런 맞습니다.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테이퍼링 얘기가 간밤에 미국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걸 알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신흥국으로 보고 미리 판 건 아닌가. 여기에 대한 환율의 영향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정말 좀 변곡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1,180원을 뚫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좀 휩싸였던 모습이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1,170원대에서 이제 환율이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좀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시장이 반응을 해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에는 고점,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이제 리스크로는 한 1,200원을 뚫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이제 수준에서만 좀 환율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더 이상의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신흥국 시장 이런 테이퍼링을 염려해서 먼저 좀 한국 시장을 판 게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살짝 좀 의견이 다른 게, 지난 이제 그 8월 달만 놓고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자그마치 7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면서 참 역대급 매도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센 매도세가 나왔는데요. 반대로 얘기한다라면은 그럼 다른 신흥국들에서도 이마만큼의 큰 매도세가 나와야 될 텐데 그쵸.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만 이런 식으로 좀 매도세가 나왔고요. 오히려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8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세에 가담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외국인이 70억 달러나 이번 달에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3억 달러 가까운 자금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 가고 있고, 한국과 대만만 이런 식으로 큰 매도세가 나오는 걸로 보아서 외국인들은 반도체 이제 그 PC 디램에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을 좀 많이 염려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대만과 네.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은 말씀처럼 시총 비중이 반도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만과 네.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를 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시장 대비했을 때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보셨죠? 아침에 JP모건 창구로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 매수하는 거 보셨죠? 네, 이 맞습니다. 현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서 싸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네네. 시각을 완전히 전환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빠져서 뭐 외국인들도 소위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출연을 해서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0.9배까지 떨어졌던 적이 이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빼고는 없었다. 그래서 1배 이하일 1배 이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1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우리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계 자금 안에서도 물론 이제 긴 시계열을 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자금들도 있겠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물론 반도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지만 IM 부분이나 아니면 뭐 생활가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영향을 받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반도체 이제 업황과 관련되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너무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지금 많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 포트 안에 반도체 섹터가 없다라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담아볼 만하다라고 제가 재차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그 주식의 그 상승을 좀 이끌려면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V자 반등을 예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기간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우리가 포트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여쭤보면 그 디램 익스체인지를 보면 네. 반도체 가격 지수가 계속 나오잖아요. 3분기까지는 계속 보수적일 거라고 미리 알았고, 앞으로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숫자로 나온 게 없어서 역시 관망하고 있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데,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반도체주를 적극 매수하는 것에 대한 행보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이퍼링이 본격화된다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성격이 바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죠. 네. 역시 채권 시장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역시 팀장님께서도 같이 네. 일하시는 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맞습니다. 금통위가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적이 과연 있었나를 먼저 좀 떠올려 봤을 때는 일단 퀘션 마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시장이 먼저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항상 보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스탠스를 취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도 꾸준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연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내가 지금 잘 들고 있는 주식을 섣불리 좀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개별단에서 뭐 개별 이슈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20% 30%씩 빠진 종목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제 패닉셀링, 흔히 이야기하는 패닉셀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테이퍼링을 염려해서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때가 매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 그와 반대로 시장이 움직였던 경험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연준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면은 그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테이퍼링이 지난번처럼 큰 하락을 불러오기보다는 오히려 단기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네. 있어요. 이런 질문 드리면서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주가 네.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대부분은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V자 반등은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좀 빠진 구간에는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수의 관점은 한 번에 내 예수금을 전부 다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좀 말씀드린다라면 PC 디램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디램과 서버 디램의 추세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어쨌든 전체 출하량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정민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